장삼이사의 유감. 오늘은 주제를 뭘로 정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부모라는 주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어디 봉사활동을 갔다 왔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그때 노인과 존엄사라는 제목으로 장삼이사 유감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요양원이죠. 요양원에서 느꼈던 그 충격이 좀 아직 가시질 않았어요. 글쎄요, 제가 저도 나이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요양원을 갔다 오고 나니까 죽음이 우리들 한 걸음 걸치, 그러니까 발꿈치 정도에서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늘. 그것이 나의 죽음이지는 않을지언정 누군가의 죽음, 어쩌면 언젠가는 내 죽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죽음이 늘 우리들 근거리에 존재한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 얘기를 하게 돼요. 오늘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하면서 느꼈던 이야기죠. 거기 가보면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살아있는 무덤 사이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리고 죽음과 죽음 사이에 놓여진 공간, 그 공간에서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떤 늙음의 초라함,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노인분들, 거기서는 어르신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어르신이라는 단어가 아주 역겨워 죽겠어요. 아주 속이 몸이 도드레기가 도돌도돌 날 정도로 싫습니다. 그래서 그냥 노인분들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자식이 아주 잘 돼 있는 할머니들도 많이 계세요. 노인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가서 흔히 말벗을 해주시면 되게 좋아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랬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자식이 하나같이 다 잘 돼 있어요. 자식이 어디 미국에서 지금 살고 있고, 유학을 보냈고, 의사가 됐고, 판검사가 됐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노인분들의 자제분들은 다 훌륭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렇게 훌륭하신 자제분들이 계시는데 노인들은 왜 여기 와 계실까? 함께 사시지.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하나의 스토리라는 걸 제가 느끼겠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여기다 거기다 이렇게 모셔다 놓은 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서운함 같은 것에 대해서, 아니면 타인이 혹시 그것 때문에 오해나 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자식이 욕이나 먹지 않을까 싶은 그 부모의 마음, 그런 게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계신 분의 자식들은 다 잘 돼 있어요. 다 훌륭하십니다. 한 명도 내 자식이 잘못돼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어른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가슴이 더 아파요, 그게.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을 떠나서 그렇게 자식 이야기를 부풀려서 혹은 사실일지언정 아름답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모님들의 그 마음이 막 와닿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절발역주라는 고사성어가 있죠. 절발역주. 말 그대로 발은 머리카락 얘기를 한다. 터럭발자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잘라서 술로 바꿔오다라는 뜻이에요. 역자가 바꿀 역자고 주자가 술주자입니다. 절자는 자를 절자인가?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잘라서 술을 바꿔서 가지고 오다라는 그런 고사성어예요. 절발역주. 이게 부모의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한 고사성어거든요.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옛날 중국의 동진이라는 나라에 도간이라는 선비가 살았는데 이 선비가 굉장히 가난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옛날에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면 그 집안은 반드시 거꾸라집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고생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 없이 어머니 혼자 이 가난한 선비를 키운 겁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담씨라고만 전해집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이나 한국이나 여성의 이름을 역사에 잘 안 남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성만 남는 경우가 있는데 담씨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이 담씨성을 가진 어머니가 이 가난한 선비 아들을 뒷바라지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의 친구가 먼 데서 찾아옵니다. 근데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대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신의 머리를 잘라서 술로 바꾼 다음에 그 술로 자기 자식의 친구를 대접했다는 고사입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이 막 느껴지는 그런 그 고사죠. 그래서 저도 도관이라는 사람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궁금해가지고 도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어머니의 뒷발을 받고 과연 훌륭하게 자랐을까? 이게 궁금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죠. 그랬더니 뭐 크게 성공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훌륭하게는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동진의 아주 유명한 장군으로 출세를 합니다. 장군으로 출세를 해서 서역정벌에 나서면서 훌륭한 공을 세우는 그 사람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결국은 어머니의 그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제가 느끼겠더라는 거죠. 이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하시냐면 신사임당하고 비슷해요. 뭐 신사임당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허구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담씨라는 부인이 얼마나 훌륭하시냐면 이렇게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 무슨 그 물고기를 무슨 통제하는 무슨 창고 같은 그런 거를 관리하는 관리로서 아마 그 재직을 했나 봐요. 그런 업무를 맡았던 모양입니다. 관리로 이제 뭐 성공했다 그럴까요? 아무튼 뭐 그렇게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문득 어머니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소금에 절인 고기를 그 생선을 보냈답니다. 그 물고기를 관리하는 그런 그 관리였었는데 생선을 이제 소금에 절인 생선을 보냈더니 어머님이 한 장의 편지와 함께 생선을 되돌려 보냈대요. 너는 나란 일을 보는 관리로서 사사로이 어미에게 이런 그 물고기를 보내는 그런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국사를 행함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한 행위는 함부로 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꾸짖어서 보내셨다는 그런 고사까지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그 고사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어미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현대까지도 아마 그대로 이어질 겁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자식이 변하는 겁니다. 그 부모의 마음은 수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인데 자식의 마음들은 수천 년이 지나면 바뀌더라는 거죠.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저렇게 바뀌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의 자식들은 상황이 좋으면 뭐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황이 좋은데 부모를 안 모실 자식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자식이 또 다 충분한 여유가 되면 부모님을 잘 모시고 싶을 겁니다. 근데 사정이 안 돼요. 사정이 안 되면 누구를 포기시키냐면 부모를 제일 먼저 포기시켜버린다는 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부모 봉양에 대해서 제일 먼저 뭐 돈을 지출한다든가 마음을 씀씀이를 씀씀이를 할당하는 거죠. 그런 거에서 이제 1차적으로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효의 어떤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근데 그 자식의 일신영달 성공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고 머리카락을 바쳤던 그런 어머니들의 마음은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들이 드디어 우리들 시대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런 어머니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줬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자기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어미는 어떻게 살지요? 외롭게 사는 겁니다. 정말 고독하고 쓸쓸하게 한 세대를 마감하는 거죠. 그래도 결코 자식을 원망하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길래 요양원에서 만난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자식들은 다 그렇게 훌륭했던 겁니다. 다 훌륭해요. 얘기 들어보면. 근데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다 훌륭해요. 미국 가서 뭐 박사학위도 받았고, 뭐 의사가 됐고, 검사가 됐고, 뭐 크게 사업을 하고, 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모,
그 어미 아비의 마음이 와닿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자신을 갖다 버렸을 수도 있는 자식을 훌륭하게 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모의 눈빛에서는 글쎄요, 뭐 한 가닥 눈물 같은 거, 뭐 그런 걸 내가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제일 쓸쓸함을 표현하는 단어가 고독이라는 단어죠. 어떤 미친놈의 인간이 고독은 스스로 택한 거라고 무슨 헛소리 해대고 그러는데 실제로 고독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쓰여질 단어가 아닙니다. 고독은 정확하면 환과고독이라는 네 글자에서 나왔어요. 환은 호라비 환자입니다. 아내가 없는 그런 그 남자를 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과는 아비, 그러니까 지아비가 없는 부인, 여자를 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과부라고 할 때 과라고 그러죠. 그 과부 과자입니다. 그리고 고는 고아입니다. 부모 없는 어린아이를 고라고 불러요. 고아 할 때 고입니다. 독은 자식이 없는 늙은이를 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독거 노인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식이 없이 혼자 사는 노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서 두 자를 합친 게 고독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없는 아이하고 자식 없는 할아비가 둘이 만났는데 그걸 선택한 무슨 그 외로움 같이 막 철학적으로 표현하고 나 그 얘기 듣는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아는 것도 병일지 몰라도 그 부모 없는 아이와 자식이 없는 늙은 그 노인이 합쳐진 모습에서 자기가 선택한 외로움, 그 선택하고 즐기는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영 떠오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동의를 못하겠어요. 고독이라는 단어가 자기가 선택한 외로움이다. 이건 철학적인 얘기인데 그렇게는 잘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아무튼 뭐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 환과 고독이라는 그런 단어에서 환자는 잘 안 쓰죠. 우리는 이 환자를 잘 몰라요. 과자는 알죠. 과부 과자, 고와 고자, 독거노인의 독자. 근데 화는 잘 안 씁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남자가 혼자 사는 법이 거의 없어요. 여자는 그 과부로서 수절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흔하게 있기 때문에 과자가 남아있는데 호라비는 마누라만 죽기만 하면 바로 그냥 재혼을 해버리니까 환자가 거의 없습니다. 호라비 환자가. 그래서 글자를 잘 모르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환과 고독이란 네 글자에서 나온 고독이란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독자입니다. 자식이 없는 노인이란 뜻입니다. 독자가. 그래서 독거 노인이에요. 자식 없이 혼자 사는 노인. 그 노인이 무려 현재 200만 정도가 된답니다. 어마어마하죠. 실제로 자식이 없을 수도 있고 자식한테 버림받아서 주민등록상으로 혼자 돼 있는 노인네들까지 포함시켜서 무려 200만의 독거 노인이 있습니다. 이게 2016년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200만의 독거 노인이 생활고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무능해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재산을 자식한테 이미 줘버린 겁니다. 왜? 부모는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었던 세대였기 때문에 그 세대는 자기가 벌어온 재산을 자식한테 주면 자식은 당연히 자기를 부양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물론 그것이 옵션이 됐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했던 것이 전통처럼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재산을 먼저 줘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자식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홀로 독자가 된 겁니다. 자식 없는 독거 노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도 일말의 원망 없이 자신의 혼자 쓸쓸하게 죽음을 준비하는 그 노인, 200만의 노인이 이제 우리들 시대에서 하나씩 둘씩 퇴장해 갑니다. 자식을 위한 삶이 자기 인생의 전부였다고 믿었던 그 세대가 우리들의 역사에서 퇴장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10년간 베이비 부모 세대가 퇴장을 할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200만의 독거노인을 500만 원으로 만들고 그리고 노인 빈곤과 노인 자살의 숫자를 늘리게 될 겁니다. 왜요?
부모를 부양할 생각이 없는 자식들 세대 때문에. 부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여운 세대가 누구한테도 원망을 하지 않고 눈물을 삼키면서 홀로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요양 안에 있는 노인분들의 자식은 다 훌륭했던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자식들을 두고 노인들이 쓸쓸하게 하루 종일 침대에 앉아서 멍하니 천장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잘난 자식이 혹시라도 한번 와줄까 싶어서. 자, 아무튼 그때 한번 했던 그 봉사에서 정말로 많은 걸 느꼈어요. 죽음을 본 게 아니라 죽음보다 못한 늙음, 그 고독함, 그 처량함과 그 비참함, 그 빈궁함, 이것이 죽음보다도 더 가혹하다는 걸 느꼈던 봉사 시간이었었어요. 그래서 자꾸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잘 쉽게 잊혀지질 않아요. 나는 어느 세대일까? 부모를 버린 세대일까? 아니면 자식한테 버림을 받을 세대가 될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느 세대이십니까? 자식한테 모든 것을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노인빈관에서 시달리다가 자식한테 버림을 받고 쓸쓸하게 자신의 죽음을 혼자 마련하고 그렇게 인생을 정리해야 될 세대인지, 아니면 부모를 버려놓고 자기 자식을 챙기기도 급급한 그런 세대일지 한번 본인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참 쓸쓸한 시대이고 쓸쓸한 시간입니다. 자꾸 이런 얘기하면 감상적으로 바뀌어요. 본래 얘기하려고 했던 것도 무언지도 잘 잊어버리고요. 저도 이제 조금씩 나이가 먹어가는 모양입니다. 저도 퇴장해야 될 세대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쓸쓸하게 듭니다. 자, 장사미사의 유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